어떤 분들이 이렇게 수면 자세를 취해야 되나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석증에 진단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에서 이석증 진단받고 치료받았는데 어떤 병원에서는 자는 자세에 대해서 특별하게 언급을 하지 않고 어떤 병원에서는 오늘은 침대에 눕지 말고 소파에 기대서 자라 이렇게 교육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몇 달 동안은 이석증 걸린 쪽으로는 절대 눕지도 말라, 누우면 재발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는 자세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환자들마다 일관된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상태에 따라서 이게 나을 수도 있고 저게 나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영상 마지막에는 그 상태에 따라서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왜 병원마다 누구는 의견이 다르고 누구는 또 이렇게 얘기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논문 근거를 가지고 설명드릴 테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 가이드 신경과 전문의 박지현입니다. 저는 올해로 18년차 신경과 의사입니다. 서울 양재에서 이석증을 포함한 어지럼증, 두통, 수면장애, 각종 신경계 질환을 열심히 진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석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왜 의사들마다 이석증 걸리고 난 후에 수면 자세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지 설명을 먼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건 시대에 따라서 의견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1990년대 초에 이석증 치료법이죠. 애플리 매뉴버가 나오고, 이때 당시에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실려 있어요. 그림에 나오듯이 심지어 목에 목 보호대까지 하고 48시간 동안 침대에 눕지 말고 이런 소파에 누워 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만 있어야 되는 방구리간에 이렇게 돌이 들어간 게 이석증이거든요. 그래서 이석증 치료는 머리를 잘 굴려서 이 이석을 원래 있어야 될 이석 주머니로 빼내는 게 이석증 치료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생각하기에는 이게 안착이 될 때까지 다시 누워버리면 돌이 방구리간으로 다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적어도 48시간 동안은 절대 눕지도 말고, 일주일 동안은 목을 빳빳하게 고정하고 머리 젖히지 말고 이석증 방향으로 눕지 말라고 설명을 했던 거죠. 하지만 이랬던 권고가 2000년대 이후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누워 잤을 때 오히려 득이 되지 않고 해가 될 수 있다는 여러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어떤 연구에서는 득이 된다는 연구들도 여전히 나오면서 이 두 가지 의견이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면 자세 제한, 이석증 걸린 쪽으로 눕지 않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을 지지하는 논문을 살펴보면, 논문에 나온 표에서 빨간색 왼쪽 박스는 자세 제한을 지지하는 쪽이었고요, 그렇지 않은 쪽은 자세 제한을 시키지 않은 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보듯이 자세 제한을 시키지 않았을 때 이석증이 남아있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첫 번째 치료 후에 자세 제한을 했을 때는 90%가 효과가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78%에서 효과가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차이가 크진 않지만 어쨌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수면 자세 제한을 지지하는 두 번째 논문 역시 보시면 이석증이 걸리지 않은 쪽으로 45도 돌려서 잤을 때 이석증 재발 확률이 더 적었다라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이석증이 걸린 쪽으로 누워 자다 보면 이석이 이쪽으로 다시 들어간다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세 제한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논문에서도 자세 제한을 초기 1, 2주 했을 때는 효과가 있었는데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을 지지하는, 즉 자세 제한을 반대하는 연구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 하나 보여드리면 10개 정도 되는 논문을 합쳐가지고 분석한 메타 연구입니다. 표에서 보면 오른쪽은 자세 제한하는 게 좋다, 왼쪽은 자세 제한하지 않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좌우가 결국은 비슷비슷한 거예요. 이럴 때 결론은 뭐냐? 자세 제한을 하는 것에 대한 이득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메타 연구에서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가이드라인인 2017년 미국 학회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죠. 이석증 치료 후에 수면 자세 제한을 하는 것이 그 이득이 더 높지 않다
않다라는 거예요. 자세 제한을 했을 때 이석증 재발 방지한다는 뚜렷한 증거는 없는 반면에 자세 제한을 했을 때 목이 아프다든지 심리적으로 불안한다든지 특히나 수면 장애가 생길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세 제한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의사들의 의견이 자꾸 갈리는 거예요. 자세 제한이 필요 없다라고 하기도 하고 자세 제한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심지어 최근에 온 어떤 환자분은 어떤 병원에서 이제 이석증이 이제 오른쪽에 걸렸으니까 최소 몇 달, 심지어 몇 년 이상을 오른쪽으로는 눕지 않는 것이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된다. 오른쪽으로 자면 재발 확률이 너무너무 올라가니까 이제 그쪽으로는 자지 말라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저도 실제로는 이제 환자들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말씀드리는데 최종적인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적으로는 이제 편하게 자라라는 게 정답이기는 한데요. 저는 좀 다르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자세 제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태를 봐서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상태에 맞춰서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자세 제한을 했을 때의 장점은 우리가 치료를 하고 이 이석을 이석 주머니로 빼냈을 때 이게 아무래도 이석증이 생긴 방향으로 자면 이 해부학적 구조적으로는 굴러 들어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 여러 연구에서는 확실하게 증명을 해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일부 연구에서는 초기 1, 2주 정도는 했을 때 효과가 있다는 논문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률을 이석증 재발 확률을 줄일 수 있다. 이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단점 역시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베개를 높이거나 이석증 생긴 방향으로 눕지 않았을 때 그렇다 하더라도 재발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냐? 그건 아니고요. 재발을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있지만 그 효과가 약간만 더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는 자세를 신경 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심리적으로 불안해집니다. 혹시 오른쪽으로 누워 잤을 때 재발하는 거 아니야? 그 불안한 마음이 어지러움 감각을 더 악화시키고요. 스트레스 호르몬을 더 증가시키고 결국에는 잠을 자기 더 힘들게 만들어서 심지어 불면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불면증은 이석증에 매우 나쁘거든요. 그리고 자세 제한을 신경 쓰다 보면 목이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게 편한데 오른쪽으로 자다 보면 또 베개를 높이다 보면 목이 너무 아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고 목 디스크가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 제한을 했을 때 단점이 이런 게 있으니까 나는 좀 불안증 증세가 있다, 어지러움에 대해서 특히 예민하다, 목이 아프다, 목 디스크가 있다 이런 분들은 굳이 자세 제한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석증 후에 추천하는 수면 자세는 어떤 것이 되냐? 첫 번째는 베개를 좀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평방골이관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후방골이관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방골이관의 입구는 여기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로 누워서 자면 잘수록 이석이 뒤쪽으로 굴러갈 가능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베개 한 2개 정도 받쳐서 어깨까지 포함해서 머리를 살짝 들고 자는 자세가 도움이 되죠. 그렇다고 뭐 45도 이렇게 너무 높이 들고 자라는 게 아니라 한 20-30도 정도 약간만 높여서 자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추천 자세는 이석증이 생기지 않은 방향, 즉 건강한 쪽이 아래로 가게, 예를 들어서 왼쪽에 이석증이 생겼으면 오른쪽이 아래로 가게 잠을 자는 것입니다. 이석증이 걸린 쪽은 위로, 걸리지 않은 쪽이 아래로 자는 것이 해부학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이것은 특히 수평방골이관 이석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후방골이관 환자분들은 기본적으로는 베개를 좀 높여서 바로 자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옆으로 자고 싶으시면 건강한 쪽으로 누워 주무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수면 자세를 취해야 되나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심한 이석증이 생겼으면 처음 한 주에서 2주 정도는 자는 자세를 조심해보세요. 즉 후방골이관 환자분들은 베개를 좀 높이고 수평방골이관이나 후방골이관 환자분들은 건강한 쪽으로 누워 주무시는 거죠. 그 이후에는 서서히 편한 자세로 돌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자세 제한, 즉 옆으로 강제로 누워 자거나 베개를 높이려니 목이 아프고 불안하고 잠이 안 온다. 이분은 굳이 자세 제한을 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잠을 잘 자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자세 제한에 신경 쓰기보다는 잠을 잘 자서 이석증 빨리 회복하고 이석증 재발 방지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내가 재발을 했다. 이석증 치료 후에 1, 2주 안에 이석증이 재발했다. 이분들은 추가로 1, 2주 더 자세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재발을 좀 더 방지를 해야 되고 특히나 과거 논문에
경우에서 재발을 자주 하는 분들의 경우에 수면 자세 제한을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정말 자주 재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초기 재발, 1, 2주 이내에 재발했다가 또 그것까지 치료되고 나서 완전히 치료가 되는 분들이 훨씬 많긴 하지만 한 달, 두 달 단위로 계속 재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경우가 제일 많고, 이때 제일 도움이 되는 게 수면 자세 제한입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베개를 좀 높이고 이석증이 오른쪽이 자꾸 재발한다고 하면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베개를 받쳐서 머리만 이렇게 들고 자면 목이 너무 아프죠. 그래서 장기간 수면 자세를 좀 신경 써야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소위 역류성 식도염 베개 있잖아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베개나 아니면 모션 베드 같은 것을 이용해서 머리만 드는 것이 아니라 어깨부터 같이 들면 훨씬 더 목 통증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베개들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석증 재발할까봐 잘 때도 너무 불안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이석증 걸린 분들이 이석증 관리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세 제한을 하는 것보다 잠을 잘 자는 것이 이석증 치료 그리고 재발 방지에 제일 중요한 요소니까 그 점을 꼭 유념하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답을 남겨드리고 아니면 영상으로 찍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과 전문의 박지현이었습니다.